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경남 오정남입니다. 여야가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설 민심을 살피면서 내년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경남에서는 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두 국회의원을 차례로 초대해서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질문부터 좀 불편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요즘 지역 정가가 홍준표 도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오간 얘기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놓고 또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특히 진주 지역에 가서 했던 얘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적인 당사자셔서 진주 지역의 두 국회의원은 도행사 초청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정도였으니까요. 서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좀 반응을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신년에 희망에 찬 덕담을 나눠야 되는데 네.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한 이런 이제 언쟁이 벌어지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본인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펴는 것이든지, 안 그러면 이제 세간의 평가대로 지난번 도지사 선거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후유증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지사로서는 조금 수위 조절이 필요했지 않나. 저한테는 이 정치의 선배이고 검찰 선배인데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큰 정치를 지향하는 지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끼리 같은 당인데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수면 아래에서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서로 간의 비난은 우리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대목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 이 노선 문제 가지고 김재경 의원이 예를 들자면 이것도 좀 이 워딩이 참 어려운데요. 약간 발목 잡고 있는 형태가 아니냐, 노선을 좀 다르게 고집하는 바람에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2008년쯤에 어느 누구도 진주에서 서울을 가는 KTX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제가 진주에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을 가는 KTX 노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노선을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정종환 장관이었고 기재부 장관이 이제 윤정현 장관이었는데 그 두 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면서까지 이 기존에 이제 국가철도망은 김천에서 진주로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노선을 대전으로 가면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보면은 1시간 반이면 지리산 등산로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광의 효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충청과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정치적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노선을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되면서 중간 결과로 용역을 해서 이제 김천 노선이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는 당초에 제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노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천 노선이 이제 잠정적으로 정해졌고, 근데 이제 김천 노선을 사실 예산을 이제 투입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기존에 이제 했던 그 조사 결과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도 못하고 지금 이제 그걸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투입 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뭘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얘기를 받아서 바로 그 지역 현안을 좀
여쭤보지요. 말씀하신 대로 진주 사천에 항공산단 지정이 됐고요. 그 철도 애초에 계획과 구상하신 거라고 하면 거제까지 이어지는 해양 플랜트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국가산단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도 갖고 있고 잘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완화 얘기도 있고 해서 초기 단계에 약간 좀 맥이 빠진다는 그 지적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완해서 초기에 힘있게 좀 가야할까요? 요즘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우리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불가능할 걸 보고 선별적인, 그러니까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마 이거는 전체적인 정치권의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의견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항공국가산단의 문제는, 항공산업은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이게 경쟁이 안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사도 국가적으로 많은 재정 지원과 뭐 정책 자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국가의 지원을 항공기 생산에 연결시켜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은 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팔려야 비행기를 만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판매 문제가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영진이 바뀌면서 굉장히 활발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팔게 되면은 이제 또 조립해야 될 라인도 늘어나고, 수요가 또 늘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도 지금 뭐 추가 인원을 뽑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효과를 미치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나중에 그 판매로 인한 이익이 지역에 이제 분배가 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산하는 당사자들과 지역의 여론을 저희들이 정부에 잘 전달하고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주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예. 산단의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나온 그 보도를 보면 항공 부품 관련해서 MRO 사업은 아시아나항공을 유치한 충남하고 또 경남이 좀 경쟁하는 구도로 또 경쟁 중이라고 하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시너지를 본다면 사천 진주 쪽으로 오는 게 좀 당연해 보이는데 또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이게 이제 국가 정책의 혼선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5년 전에 우리가 이 항공산업에 어느 정도로 이제 적극성을 보일 것인지를 놓고 국가가 이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후발주자로 항공산업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그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이 있느냐를 고민했죠. 그래가지고 네 분야를 이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중행기 생산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카이에 오는 게 뭐 맥락 관화한데, MRO라든지 다른 분야는 이 좀 분산을 하려는 생각이 그때 있었어요, 정부 측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MRO를 우리 경남에 유치하는 걸로 이제 카이하고 뭐 이제 MOU가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향성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수리하고 유지하고 효율성을 보완해 나가는 이 MRO라는 게 생산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무슨 수리하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 수리 공장은 저쪽에다 하고 생산 공장은 이쪽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인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생산을 하는 쪽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국가가 약간 그 처음에 정책하고 방향이 좀 바뀌면서 침묵 모드로 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천 진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보인다 이것이네요. 당연하죠. 여기도 힘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히려 수도권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 목소리보다 지역을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목소리가 작다는 좀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겠어?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한데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국가 산단을 포함해서 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뭐 이런 그 명분들이 지금 다 보이고는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좀 완화하자는 얘기가 목소리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규제가 다 법률에 근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재산권이라든지 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수도권이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풀려니까 다분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현 상태가 유지되면은 큰 불만은 없는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막 공격적으로 이걸 뭘 방어를 하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요즘 이제 그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예.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밀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예. 특히나 뭐 세 군데 국가산단이 지정되고 막 기대가 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찬물 끼얹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는 분야가 수도권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라서. 근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미 뭐 개발되고 소득이 높아 있는 수도권에다가 더 큰 이익을 자꾸 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균형 있게 가야죠. 국회에서 지금 소속돼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가운데 미방위 상임위 말고요. 예.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지역발전위원장이라는 분도 이제 뭐 수도권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방자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 약간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20년을 맞이하는 지방자치를 보면 결국 지역의 그 좀 뭐 조세권이라고 합니까? 예산이나 이런 권한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혹시 뭐 그 준비하고 계신 거나 보관이 있으신가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은 예산과 권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애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 산하의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거쳐서 최근에 아마 밑그림을 조금 내놨었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 기초의회와 강력의회를 뭐 합치는 방향.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제를 활성화하고 도의 기능을 약간 좀 축소하는 방향, 뭐 이런 것 등등을 내놓고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지 않으면은 이게 자치라는 것은 상당히 그 공허한 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부금, 교부세 뭐 이런 논의는 무성한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에 대해서도 이 충돌하는 부분만 중앙정부가 좀 조정을 하면서 뭔가 이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런 이제 산업과 문화가 정착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아주 선진화된 정말 지방자치인데 그 방향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네, 시간이 조금 넘어오는 그게 더디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 권력의 속성은 이거 분점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집권 체제가 뭐 장점도 많지만은 그런 어떤 속성 때문인지 하여튼 현실적 한계를 아직 극복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예. 삼선 중진 의원이시고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 이제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요. 주로 활동하신 게 경제 분야. 앞서서도 경제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그 입법 단계부터 또 집행 단계까지도 깊숙이 관여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에 이렇게 관심 갖고 그쪽에 힘쓰시는 뭐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제 전공을 따라서 이제 법사위원회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감이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경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 경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절감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국토해양위원회, 그다음에 조세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산업 전반을 이제 다루는 지금 산자위원회인데 지식경제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또 국가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이렇게 이제 쭉 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특별한 자료를 보지 않아도 제 나름의 이 개량화된 수치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보는 식견이 이제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들 보고도 그러거든요. 네가 뭘 해도 다음에 좋은데 아마 뭐 법률가가 되든 안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되든 회사에 들어가든 다 좋은데 경제적인 소양을 기초로 한 위에 네가 하고 싶은 전공을 좀 해봐라. 그래야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뭔가 네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라는 게 경제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네.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정치 문제의 대부분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인의 소양 중에서도 이 경제에 대한 식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쌓인 지식과 역량이 뭐 진주뿐만 아니고 경남 지역에 뭐 경남의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 산단이 잘 정착되고 또 가장 절실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맨날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량화돼서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의 의원들이 좀 더 이제 긴밀하게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은 좀 아쉬운 장면이 있긴 하지만 도정협의라든지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네. 집행기관인 도와 또 우리 이제 의원들 간에도 뭔가 보다 유기적인 그런 협조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최구식 전 의원이 도청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부지사로. 네, 네, 또 마침 또 진주가 얼마 전까지 지역구셨고 뭐 이런저런 또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 지사께서 좀 편하게 그런 이제 지원과 뭐 표현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여러 이제 걱정이 있는데 지나친 어쨌든 그 편가르기에 가까운 표현은 최구식 의원이든 우리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사가 이제 최근에 김해 행사장에서 시장 선거 재판과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계와의 이 대립 관계 이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 전체적으로도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민감한 문제들은 같은 배를 타고 우리가 가야 될 입장에서 좀 더 이 갈등의 장면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서로 간의 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좀 이 수위 조절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대목에서는 도민들이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로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근데 설을 앞두고 설 민심도 좀 살펴보실 텐데요. 끝으로 지역 주민들, 도민들께 설 덕담을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사정들이 좋지 않아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름의 작년에 우리 이 수출 상황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둘러싼 이 산업과 문화의 발전 상황들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 생업에 종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설 잘 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김정영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경남 오늘은 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두 분을 차례로 초청해서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대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예. 경남 지역 요즘 지역 정가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몇몇 이제 발언하신 걸 두고 뭐 해석이 분분하기도 하고 뭐 처지에 따라서는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진주 지역 방문해서 발언하셨던 것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두 분하고 좀 불편한 관계이신지 뭐 초청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뭐 또 시점도 좀 지났고 네.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 경남 지역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서 전체 입장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도민들이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당 화합을 주문하는 그런 목소리를 한번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공복으로서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가져야 될 도리, 책무, 그거는 저희나 도지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화합하고 그 한 목소리를 내어서 힘을 모음으로 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께 바람직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마 지금 필요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진주의료원 관련한 거였습니다. 진주의료원 관련해서 박대철 의원께서 좀 다른 의견을 내서 서부청사를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들은 얘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도에 따르면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해서 네. 서부청사 개청하는데 지장을 줬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서 그거로서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서부청사에 개청하는데 지장을 준다라는 그 논리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 재개원이라는 표현이 어떤 언론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한 언론에서는 저는 그 재개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진주에서 서부 경남에서 필요한 공공의료 기능이 있다. 그 공공의료 기능은 언제든지 진주 시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진주의료원의 시설을 폐업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었고 당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폐업이 결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할 때에도 지금 진주의료원 부지의 일부 시설은 공공의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진주 서부청사를 그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부지의 결정하는 문제에 있었을 때도 저는 그 부지를 선정을 할 때는 진주 시민의 뜻을 물어서 해야 된다. 예. 그러나 나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었고 서부청사의 부지가 진주의료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부지로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주의료원 재개를 재개원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주의 공공의료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구진주의료원 부지든 아니면 또 제3의 부지든 그거는 진주 시민의 뜻을 물어서 하자는 취지의 얘기였고 서부청사의 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부청사가 개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미 폐업된 진주의료원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난 이후에는 제가 부지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특별히 얘기한 적이 언급하신 건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지역 정서를 고려한 것도 네. 있을 테고 네, 그 공공의료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 필요하다는 건 그 지금도 원론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떤 위치이든 서부 경남의 주민들 그리고 진주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은 필요하다라는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네. 뭐 어떤 지점에서 해석이 다른지 어쨌든 오해였는지 모르지만 뭐 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진주의료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주민투표를 해라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폐업 결정이 됐고 서부청사가 들어서는 건 집행부의 그 과정은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재개원을 위한 움직임이 또 상존하고 있거든요. 결국 정치인들이 갈등을 해소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참 답답합니다. 의원님께 답답하시겠지만 혹시 뭐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투표 문제는 저는 일단 갈등의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주민투표를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주민투표를 강행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느냐, 과연 어떤 것이 갈등을 더 키우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강행하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주민투표를 반대한다고 그러고, 그런 입장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양대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잣대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투표를 하지 말자의 논쟁이 아니라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은 이 진주의료원을 어떤 식으로 다시 그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다시 폐업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서부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이냐,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면은 좀 보다 더 우리 절충할 수 있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구식 전 의원이 도청에 이제 정무부지사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지역구의 전 의원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또 부지사 역할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논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논란은 아니고요. 예. 좀 어떠신가요? 뭐 지역 정가에서는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예. 있지만, 저는 아직 총선이 1년 넘게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올 한 해는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새누리당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 예. 그런 만큼 올 한 해는 정치적인 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호기를 지금 이 정치 문제로, 뭐 선거 문제로 예. 때이런 그런 정치 논쟁에 빠져들기보다는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절박한 그런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경우에도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위기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저희도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를 살리는데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면은 그런 이 지금 선거가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 정치인들에게 우리 지역민이나 국민들이 어떤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지금은 자기 할 도리를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론적인 정답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당 지역구에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여쭤본 건데, 그렇습니다. 예, 좀 민감하신 거라 그런지 조금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살리기 중요합니다. 지난해에는 경남 지역에 조금 희소식이 있었던 게 국가산단 3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진주 사천에 걸쳐서 항공산단 지정이 됐는데요. 나름 역할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또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관련해서 에피소드 관련한 뒷얘기도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항공산단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문제에서 크게 보면 3가지였습니다. 네. 관점은 과연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지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3번째는 과연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칠 때 1단계 첫 과정은 또 몇만 평 규모로 이렇게 조성을 시작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하게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에 이미 사실상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항공산단 문제는
저희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진주 로데오 유세에서도 진주 사천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크게 키우겠다라고 직접 공약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대선 공약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공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은 어떤 가야 될 길을 갖고 가는 것이었고 그 시기는 사실상 2013년 12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문제 때문에 공개가 안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LH 국토부 경남도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LH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와서 30만 평 규모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협의 과정에서 40만 평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2월에 경남도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지금 LH에서 40만 평 규모로 조성할 것 같다. 좀 더 평수를 늘리도록 청와대에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요청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그 규모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항공산단의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초기에 규모를 최소한 60만 평 정도는 해야 할 이유들 설명도 하고 해서 절충선으로 50만 평으로 발표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예. 지정되고 기대가 큰 가운데 지난해 그리고 올 연초까지 조금은 엇박자가 나는 정책들이 나온 것이 그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표현으로 단순화시켜 있지만 지역에는 치명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단을 지정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당위론이긴 한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희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도권 완화 문제와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제로섬 게임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파이를 나눠 먹기 형태가 아니라 서로 파이를 키워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만일에 그런 조치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방 간의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난 이후에 내려져야 할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남 지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화 산단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항공 산단 문제도 그렇고 또 나노 그리고 해양 플랜트 그런 지방 균형 발전이 보다 구체화되고 그 지역민들이 그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수도권 규제도 충분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인정을 해 주실 때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완화 문제도 부자연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주에는 축제가 많지요. 가을에 주로 모여 있긴 합니다만 좀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지역의 문화 행사를 위해서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예산도 많이 좀 배정받도록 노력해 오신 걸로 합니다. 축제가 많은 것도 좀 이렇게 효율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지역 경제로 좀 활성화시키는 데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좀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전국의 축제가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산에 따르면은 한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2,000개 이른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진주에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등축제이고 또 하나는 진주 개천예술제입니다. 유등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3년 동안 연속으로 선정됐고 이제는 글로벌 축제로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축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28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셨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1,6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아직 그 외래 관광객이 아직 찾아오고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내수 관광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축제로서 유등 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글로벌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 중에서
15%만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중앙에 머문다가 수도권에 그렇죠. 머문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경상권의 경우에는 75%가 또 부산권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래 관광객을 지역에 더 많이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다 더 외래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는 보다 좀 포괄적이고 좀 전향적인 그런 유치 전략,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좀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주 개천 예술제의 문제인데 진주 개천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방 예술제의 효시입니다. 1호 지방 축제 1호로서 그만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축제였는데 지금까지 한 60여 년 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연속으로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했고 앞으로 또 지정 축제로서 좀 더 한 단계 더 전환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여야가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선출 끝내고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큰 선거가 올해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위해서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선거구 관련한 논의들이 이제 있을 예정이잖아요.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어떻게 좀 들을 기회가 잘 없어서 선거구가 좀 나눠지는 곳도 있다고 하고 합쳐지는 곳도 있다고 하고 또 후보를 뽑는 뭐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 잘 와닿거나 이렇게 싹 편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내에서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보다 좀 선진화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중입니다. 보수혁신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 후보를 뽑는 그 제도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당론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선거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은 이 문제는 보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에 대한 선거구 획정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돼 가지고 새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 그 대상 지역이 전국에 62곳에 이릅니다. 경남에도 몇 군데가 해당이 되죠. 경남에는 그 김해와 양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의원 당사자, 선거의 당사자인 국회가 아니라 제3자인 선관위나 그런 독립된 기구에 맡기는 방안이 여야 간에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주 지역의 현안 또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걸 포함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곧 이제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 덕담을 포함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주 시민 여러분, 올해는 청양의 해입니다. 청양의 해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남도민 여러분과 진주 시민 여러분이 댁내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김재경, 박대출, 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두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슈 경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